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비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자, 비에 관한 모든 것이란 비, 비율, 연비, 비례식, 비례 배분, 비율 그래프까지 이 6가지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6년에 걸쳐서 서서히 배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꺼번에 지도하는 것이 무리가 있겠죠. 아이들이 그 사이에 많이 자라니까. 그런데 개정교육과정에서는 5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그 이전에는 딱 1년 동안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압축해서 다루어도 좋습니다.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탁월한 교육적 효과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몇 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해 오신 분이라면 한번 제가 오늘 제안하는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보시고 그 이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지. 장담컨대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먼저 이 관계에 대한 개념 연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인데요. 자, 비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죠. 자, 그런 개념을 품고 있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 관계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비례관계라고 불러요. 자, 수학은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죠. 자,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찾기나 그런 데서 더하기 관계, 빼기 관계, 뭐 그런 관계 많이 배우는데,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하겠지만, 이와 관련한 연결부터 살펴보는 중입니다. 이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는데,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이 관계를 수로 표현한 비율입니다. 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기에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비율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값을 나타내서 그 값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비례 관계가 수로 표현된 것이 비율이고, 자, 수로 표현된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수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관계는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 식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식으로 표현한 게 비례식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이 비례 관계가 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죠. 자,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비율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례 관계로부터 이 관계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수나 식이나 그래프나 이런 다양한 표현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약간 허전한 게 있어요. 이런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우리가 그런 관계를 어떻게 느낄까? 자,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 비례 관계를 만드는 비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출발은 비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비례 관계를 탄생시키는 개념이잖아요. 이 관계가 어떤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표라든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고 그다음에 어떤 뭔가 서술된 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 느껴요. 근데 그 느낌이 비라고 하는 개념을 품고 있다는 거고, 그것을 수나 식이나 그래프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관계가 응용이 돼서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죠. 응용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생활 속에서 딱 드러나는 것은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활용한 비례 배분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한꺼번에 그리면 더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를 알아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출발이 뭐부터 돼야 될까요? 여기서 비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먼저 비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교과서 설명이 맨 처음에 예를 든 것이 뭐 남자 대 여자가 몇 대 몇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비교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비율이라든가 비례식이라든가 이런 쪽하고 전혀 연결이 안 돼서 각 단원을 따로따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쉬웠는데 뭐 남자 대 여자가 4대 5다. 한국 대 일본이 뭐 2대 3이다. 이런 거 쉽잖아요. 자, 그랬는데
뭐 이런 문제를 비례배분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서로 연결해서 지도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어쨌든 B로부터 출발을 하긴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B로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와닿지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비례 관계부터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도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비례 관계입니다. 자, 지금 비율, 비례 여러 가지 단어를 썼는데 비례 관계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알려면 약간 못생긴 사람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최소한 비교 대상이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관계가 비례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비교 대상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와 같이 좀 이렇게 수치적으로, 수치는 좀 비슷한데 들어있는 결국 그 관계가 다른 내용을 비교를 해서 좀 극단적으로 아이들한테 좀 와닿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표가 있는데 첫 번째 표는 나와 언니의 나이에 관한 그런 표예요. 내가 1살일 때 언니는 4살. 언니는 나보다 3살이 많은 거죠. 내가 2살일 때 언니는 5살. 내가 3살일 때 언니는 6살이에요.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식탁이 있고 식탁 의자가 있어요. 자, 식탁하고 의자하고는 한 세트가 됩니다. 4인용 식탁이다 라고 했을 때 식탁이 하나가 있으면 의자는 4개. 자, 이게 똑같죠. 이쪽이. 그 다음에 식탁에서 식탁이 2개면 식탁 의자는 몇 개예요? 8개. 그 다음에 이게 세트로 있었을 때는 식탁이 3개면 거기에 식탁 하나마다 의자가 4개씩 딸리니까 여기에서 의자는 모두 1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이 관계를 나타낸 표를 보니까 자, 여기에 1에서 2로 넘어갔어요. 자,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에서 2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뭐 더하기 1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곱의 관계로 보려고 합니다. 2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2배가 됐는데 밑은 2배가 아니네요. 자, 밑은 2배가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1에서 2로 넘어가는 것이 1의 2배라면 4에서 8로 넘어가는 것도 2배예요. 이쪽이 2배니까 이쪽도 2배네요. 나란히. 그 다음에 이쪽으로 1하고 3을 봤을 때 1에서 3으로 가면 1에서 3은 3배인데 4에서 12도 3배가 된다는 거죠. 4의 3배가 12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여기서도 늘어나고 여기서도 늘어나지만 여기는 늘어나는 것이 이쪽이 3배면 같은 배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배나 곱의 관계가 있을 때를 우리가 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는 것은 비례 관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관계고 밑에 있는 것이 비례 관계가 맞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로하고 가로끼리 서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세로끼리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에서 보면 나하고 언니의 나이를 우리가 곱으로 봤을 때 곱으로 봐서 그 곱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례 관계라고 하니까 곱으로 보겠습니다. 1에 4배를 하면 4가 되는 거 맞죠? 자, 여기는 곱하기 4인데 여기는 곱하기 4가 아니에요. 다른 수가 2.5가 됐고 여기는 또 곱하기 2가 됐고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하고 4를 봤을 때 4배면 그 4배가 항상 유지가 돼요. 여기도 4배, 여기도 4배. 굉장히 신기하죠. 이랬을 때 두 가로끼리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세로끼리의 관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 세로에서 식탁하고 의자라고 하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무엇이라고 나타내냐면 여기에서도 1하고 4를 비교해서 1대 4, 2하고 5를 비교해서 2대 5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B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정한 곱의 관계가 있을 때를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뭔가 여기서는 얘는 아니지만 얘는 뭔가 곱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의 값으로 정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예를 들어 보면 여기는 1대 뭐예요? 4라고 쓰고 이것을 또 하나의 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비율 이전에 B 먼저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B라고 우리가 읽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이 관계를 B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쓰고 나서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 이제 이런 기호는 하나의 약속이죠. 자,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1대 4 이렇게도 읽고 그 다음에 4에 대한 1의 b라고 읽기도 하고 1의 4에 대한 b라고 읽기도 하고 1과 4의 b라고 읽기도 합니다. 자, 뭔가 이렇게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나와 언니의 나이를 비교할 때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한국하고 일본이 뭐 한국이 3골을 넣고 일본이 뭐 1골만 넣었다. 그럼 3대1 또는 바꿔서 1대3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순서만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앞으로 비율을 정의하기 때문에 비에서는 먼저 그 자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서 위치를 딱 고정을 시키거든요. 자, 비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는 거예요. 단순 비교가 아니라 어떤 고배관계를 비교합니다. 자, 그걸 밝히는 것이 비인데 그래서 요 기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기준량이에요. 우리가 비교할 때는 기준과 비교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준량, 여기는 비교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량을 반드시 뒤에다 써요. 어떤 손 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필 뒤에다 씁니까? 앞에다 쓰면 안 됩니까? 그런데 앞에다 써도 되는데 우리가 뒤에다 쓰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비율도 정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이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뒤도 다 바뀌어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앞이면 또 왜 앞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로 정의를 하면 됩니다. 뒤에 있는 것을 기준량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을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비교할 때는 둘이 비교할 수도 있지만 10사람을 비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비교에는 그냥 비와 연비가 있습니다. 연비는 뭐 예를 들면 1대 4대 뭐 9 이런 식으로 셋 이상의 그런 항들을 비교하는 것을 연비라고 합니다. 자, 뭐 연비에 대해서는 이제 비례 배분에서 더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두수하고 그 다음에 두수일 때를 그냥 비, 세수일 때, 세수 이상일 때는 연비라고 한다. 거기까지만 여기서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세수일 때도 뭐 기준이 있고 비교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두수일 때는 기준하고 비교가 있지만 세수는 그냥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보기 편하게 그렇게 나열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례 관계에 따라서 거기에 숨어 있는 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안에 개념이 숨어 있다면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 하나의 수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비율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비를 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수로 나타낼 때는 3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비율은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소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수적인 표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2가지가 있고요. 자, 뭐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비가 있었는데 그 비가 예를 들어서 뭐 1대 4예요. 지금 1대 4 했으니까 3대 4로 할까요? 자, 3대 4의 비가 성립한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3대 4라는 비가 성립한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그 값을, 그 관계를 하나의 비율이라고 하는 수로 나타냈는데 만약에 분수로 나타낸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4분의 3이 됩니다. 자, 뒤에 기준량이 분모로 와서 3대 4는 4분의 3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비율은 분수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수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소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3 나누기 4를 계산한다는 거죠. 자, 계산을 하니까 0.7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비율은 0.75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 이것을 자연수적인 표기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가 있을 때 그것을 할푼리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7할 5푼 0.75는 7할 5푼이지만 만약에 0.375다. 그러면 3할 7푼 5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0.75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분수나 소수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담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제 소수로 표현된 거에서 또는 분수로 표현된 거에서 10을 곱해서 좀 자연수적인 10을 곱한 건가요? 여기서 첫째 자리까지 하는 건데 이런 소수 부분을 없애고 그걸 자연수로 읽어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다가 아예 각각을 100을 곱해서 웬만하면 소수 2자리까지만 나오니까 0.75321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뒤에 소수 5자리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0.75까지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0.75가 아니라 소수 둘째짜리까지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100만 곱해주면 자연수가 되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백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75%, 기호로는 퍼센트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백분율은 나중에 비율 그래프 할 때 다시 나올 텐데요. 자, 이것도 자연수적인 표기예요. 우리가 이런 소수 부분을 읽을 때 부담스러우니까 100을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비율은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자연수적인 이런 표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분수로 나타냈을 때 어떤 비를 분수로 나타냈을 때의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뭐가 하나가 탄생이 되냐면 이 분수의 성질로 인해서 비의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비의 성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분수의 성질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분의 3, 4분의 3 맞죠? 4분의 3이라고 하는 어떤 비율이 있었는데 4분의 3하고 동치 분수는 8분의 6이죠. 자, 분수, 어떤 하나의 분수에서 똑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이때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또 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동치 분수의 의미인데, 자, 여기에서 그래서 그것에 따르면 4분의 3은 8분의 6하고 같아요. 이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4분의 3하고 8분의 6이 같은데 4분의 3을 우리가 비로 나타낸다면 3대 뭐예요? 4죠. 그 8분의 6을 비로 나타낸다면 6대 8이죠. 자, 이것이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같았으니까 이걸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B하고 이 B가 같은 상황이 됐잖아요. 두 B를 등식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등식으로 연결한 것을 우리가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를 비례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로 표현한 것에서 요런 관계에서 지금 사실 여기까지 비의 성질이 나타낸 건 아니고 분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지금 두 개의 비를 등호로 연결했어요. 그것을 비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로부터 비의 성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시 보면 3대 4는 6대 8하고 같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생각을 하면 그럼 3에다 2배를 하면 4에다 2배를 한 거하고 같다는 거죠. 자, 어떤 A 대 B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A에다가 K를 곱하고 B에다가 K를 곱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B는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B의 성질입니다. B의 성질의 출발점은 뭐다? 분수, 동치분수 개념에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있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B였는데 등호를 사용하니까 식이 됐잖아요. 근데 이 식에서 가만히 보니까 또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것이 24고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한 것이 24고 이게 항상 같아요. 이 경우만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수에서 지금 B분의 A가 있고 이것을 B로 표현하면 하나의 비율로 표현하면 B 곱하기 K분의 A 곱하기 K인데 이것이 같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지면 A 곱하기 B 곱하기 K 이쪽에서도 A 곱하기 B 곱하기 K에서 항상 성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항상 성립을 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니까 안에 있는 것끼리 안에 있는 수끼리 곱한 것은 밖에 있는 수끼리 곱한 것과 같다. 자, 그 얘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안에 있는 것은 내항, 등호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은 외항. 이 얘기를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죠. 그것의 원인은 그렇게 하나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전에 이 B를 어떤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었고 동치 분수는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성립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율로부터 B의 성질이 나왔고 B의 성질의 기본은 무엇이라고요? 동치 분수 개념에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비례식이 또 나왔고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식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이제 문제도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우리가 맨 처음에 비례 관계로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호와 재윤이가 예금한 금액의 비는 7대 8입니다. 민호가 예금한 금액이 14,700원이라면 재윤이가 예금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에서 비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뭔가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하나 봐요. 그러면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표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호가 있고 이제 재윤이가 있었는데 어떤 비냐면 민호하고 재윤이 이 세로 관계 사이의 비가 7대 8이에요. 자, 세로 관계가 항상 7대 8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호가 14,700원을 예금했을 때 재윤이는 얼마를 예금했을까요? 이런 문제잖아요. 이게 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에서 몇 배를 했다면 똑같은 것만큼 곱해도 된다는 거죠. 7에다 몇 배를 했을까요? 여기서 2100배를 했네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2100배를 할 수가 있고 2100배를 하게 되면 16,000 얼마가 되나요? 8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것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건데 그것은 식으로 나타낸다면 비례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례식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죠. 자, 민호와 재윤이가 있었는데 민호는 7, 재윤이는 8. 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민호가 예금한, 민호는 앞에 쓴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쓰고 있습니다. 민호가 14,700원 예금을 했다면 재윤이는 얼마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비례식으로 표현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방금 알아본 것처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자,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8 곱하기 14,700은 7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마찬가지 답이 나옵니다. 그럼 네모는 얼마예요? 16,80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뭐 굉장히 복잡한 소수나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연수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우리가 빠르기 문제가 있죠. 자, 이렇게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까요? 4분 동안 9km를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같은 빠르기로 달릴 때 117km를 가려면 몇 분 걸리겠습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 앞에 문제에서는 예금에 어떤 비가 성립한다는 이런 용어가 나왔지만 여기서 비라는 말은 없어요. 비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까요? 그건 아니고 같은 빠르기란 말이 있죠. 같은 빠르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어떤 그러니까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고 속력은 뭐예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죠. 자, 그래서 속력이 하나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런 표를 나타내서 풀 수도 있고 비례식을 사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표를 사용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4분 동안 달리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간이라면 여기가 거리가 되겠다. 그러면 시간이 4분일 때 거리는 9km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가려고 하는 거리는 117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여기에서 얼마를 곱했는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9에다 얼마를 곱해야 117이 나올까요? 얼마를 곱해야 되죠? 9, 1은 9. 그쵸? 그 다음에 27이 남았으니까 3, 9, 27. 13배입니다. 이쪽도 13배를 하게 되면 5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2분 걸린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시간 대 거리의 비를 식으로 써서 여기에서 4분 동안 자, 여기는 4분이고 여기는 9km가 되겠죠. 자, 여기서 처음에 분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분을 써줘야 되고요. 킬로미터 자리에는 117km를 씁니다. 이 순서를 맞춰줘야 되죠. 자,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9 곱하기 네모는 4 곱하기 117 이렇게 해서 네모는 얼마예요? 50, 잘못 풀었네요. 4 곱하기 13이니까 여기에서 얼마가 되죠? 네, 맞는데 4, 32, 52죠. 여기서 52. 네, 맞습니다. 제가 순간 여기 1의 자릿수가 헷갈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52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를 이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를 이용한다는 거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비례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례 관계, 그 다음에 비율, 그 다음에 비례식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비례 배분과 비율 그래프 알아보겠습니다. 비례 배분과 비율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비에 대해서 다른 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수 또는 세 수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첫 번째는 부분 대 부분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와 부분을 비교할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부분 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예처럼 남학생이 5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4명이 있다. 그러면 남학생 대 여학생의 비는 5대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체 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5하고 4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남학생이 5명이고 여학생이 4명이 있을 때 전체는 9명이잖아요. 이게 전체예요. 그럼 이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학생만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여기에서 봤을 때는 남학생 대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여학생 해서 5대 4가 됐겠지만 여기에서 비교 대상하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전체라고 하면 기준은 남학생 해서 일부와 전체 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9대 5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대 남학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9대 5라는 거고 여기에서 남학생 대 여학생이라고 한다면 5대 4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교과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부분하고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자, 우리가 비례식 할 때도 많이 했는데 전체하고 부분의 비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교과서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냐면 이 내용은 비례 배분에 숨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비율 그래프도 다룬다고 했는데 비율 그래프 안에도 숨어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숨어 있는지 한번 문제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초콜릿 한 봉지에는 초콜릿이 36개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가 36개라는 거죠. 자, 형과 동생이 5대 4로 나누어 가진다면 이건 이제 실제 개수인데 이제 이 전체 우리가 비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자, 이것을 나누어 갔는데 몇 대 몇으로 나누어 갔냐면 5대 4로 나누어 갔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5대 4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D그래프에서 나타낸다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몇 등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등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5대 4에서 모두 9등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5구, 그다음 여기가 4예요. 자, 그럼 전체는 몇 칸이 되냐면 9칸이 되는 거죠. 전체가 36개, 36개인데 그것은 우리가 비로 따졌을 때 전체 9에 대해서 이쪽이 5대 4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36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 배분을 할 때 36을 5대 4로 해서 모두 9등분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체하고 부분의 비를 나타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 전체가 9일 때 지금 동생을 물어봤잖아요. 동생은 전체 9칸에 대해서 얼마가 되냐면 4밖에 안 되죠. 왜 항상 동생들은 작을까? 동생들이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례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자, 보통 보면은 4하고 5를 더해서 9분의 또 다른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4하고 5를 더해요. 4하고 5를 더해서 전체가 9가 되고 그 중에 동생은 4, 거기에다가 36 이렇게 곱하라는 식을 우리가 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방법 2가 되고 저는 방법 1을 이제 권하고 있는 거죠. 전체에 대해서 동생의 비가 9대 4라면 그런데 전체가 36개예요. 실제로는 그렇다면 동생은 몇 개일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9에 대해서 몇 배가 되겠습니까? 4배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도 4배가 돼서 몇 개요? 16개가 자,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9분의 4 곱하기 36 해서 약분을 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4, 4, 16 해서 16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이것과 관련된 상황의 개념을 식으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조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이렇게 굉장히 기계적인 어떤 그런 계산으로 압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건데, 이 의미를 모른다면, 무조건 더한 다음에 거기에서 뭐를 분수를 하고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과정으로 계산 절차로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냥 위험하잖아요. 계산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고 했을 때 지금 그 행위 자체는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도 있나요? 자, 이렇게 뭐 투자하는 이런 문제도 많이 있죠. 갑이 600만 원, 을이 500만 원을 투자하여 모두 440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투자한 금액의 비로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면 각각 얼마씩 갖게 됩니까? 자, 아이들은 지금 투자, 이익 이런 말 자체를 몰라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지금 투자 금액이 있었는데, 투자 금액은 시작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사업 자금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랬으면 지금 1,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44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전체 이익이 있어요. 전체 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각자의 비가 있습니다. 각자의 비가 있는데 6대 5예요. 그래서 전체는 얼마가 됐냐면 전체는 11이 됐어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는 전체 이익이 440만 원이 났다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따라서 방법 첫 번째는 440만 원이 전체예요. 이게 전체에 대해서 나의 이익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나가 누군지 모르니까 먼저 값을 구할까요? 자, 값의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전체가 11일 때 값은 6을 투자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11 곱하기 네모는 6 곱하기 얼마예요? 440이고, 약분을 해주면 40이 되고,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240이 되겠습니다. 자, 네모는 240만 원. 많이 가져서 행복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계적인 건데, 6하고 5를 더한 것이 각자의 몫을 더한 것이 전체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값이 낸 것이 6이니까 곱하기 얼마예요? 440. 이익을 나눠야 되니까 440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1,100만 원이라고 넣는 학생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240. 이것은 누구예요? 이게 값이니까 을은 440에서 240을 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 비례 배분인데, 사실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 대 부분의 비가 아니라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 전체에 대해서 A를 구할 수도 있고 전체와 B를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와 부분의 비가 또 어떻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나타내냐면, 네, 그것은 뭐로 나타내요?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율 그래프도 전체와 부분의 비인데 여러 개의 비가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비율 그래프입니다. 여기다가 쓸까요? 비율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띠 그래프가 있고 그 다음에 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띠 그래프는 100칸으로 나눈 거고요. 원 그래프는 원을 20칸으로 나눈 거예요. 그것은 이 전체를 하나의 띠를 가득 채운 게 전체고, 거기에 각각의 어떤 그 비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비례 배분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도 한 가득이 전체가 되는 거죠. 결국 비율 그래프는 지금 비례 배분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자,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혈액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해요. 자, 먼저 이것을 띠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이렇게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그린 순서에 대해서는 저기 강의 노트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지금 전체는 1200명인데 1200명이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전체 대 부분. 전체 대 부분의 비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전체가 1200명이에요. 근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부분이 먼저 A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B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조금 더 간단히 하게 되면 지금 360하고 360대, 330대, 300대 210이 있었어요. 이것의 연비잖아요. 이것이 연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 이 수들의 공통 약수는 최대 공약수는 30이에요. 30으로 나누게 되면 12, 11, 10, 그 다음에 7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다 더하면 10, 20, 30, 그 다음에 얼마가 되는 거죠? 40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는 40이에요. 그러니까 40에 대해서 10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40에 대해서 10인데 그것을 이 띠 전체를 우리가 100이라고 봤으니까 100을 곱한다. 이렇게 되면 이 A형이 차지하는 그 양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2.5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2.5니까 2분의 5를 곱하게 되면 30이 되는 거죠. 자, 얘가 30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여기다가 30까지가 A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형이다. 그러면 B를 구하고 싶으면 똑같은데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갑니까? 11이 들어가겠죠. B보다는 5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먼저 5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5가 몇 명이냐면 300명이고 5에 해당하는 것은 1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25예요. 자, 그러면 25만큼 가서 O형.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얘는 좀 딱 떨어지는데 얘는 좀 남으니까 계산을 좀 뒤에다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여기 할까요? B를 하게 되면 B는 11이죠. 거기다 2.5를 곱하게 되면 자, 10이라고 2.5 곱해 보겠습니다. 자, 5일은 5, 5일은 5, 2일은 2, 그 다음에 2일은 2 해서 얼마가 되죠? 27.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25고 27.5 요만큼 가게 되면 이거는 B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A, B형. 여기에서 뭐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하라 뭐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체를 100으로 놓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 그래프. 자, 여기 이름을 쓸까요? 이것은 T 그래프. 자, 이것은 원 그래프입니다. 자, 원 그래프는 원래 360도지만 이 눈금을 20칸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40이고 우리가 각각이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요? 12대, 11대, 10대 7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전체를 이제 20등분한 거랑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자, 만약에 A형을 알아보겠다. 그러면 40분의 12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자, 6이죠. 그래서 여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A형.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형을 알아보려면 40분의 11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5가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여기까지 이게 뭐예요? B형. 자, 그 다음에 40분의 10 곱하기 20 그러면 5. 그래서 5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반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네 칸 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O형. 자, 나머지는 A, B형. 해서 제목을 붙이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자잘한 계산보다 중요한 것은 T 그래프는 전체를 100으로 놓은 거고 원 그래프는 전체를 20으로 놔서 앞에서 비례 배분한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그 연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연비 내용을 여기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연비를 계산을 할 때 조금 또 여기에서도 뭐 외우려고 한다거나 어떤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가하고 나하고의 비가 예를 들어서 2대 3이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하고의 비가 예를 들어서 4대 5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할 때 가대, 나대, 다를 쓰게 하잖아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세 개를 이제 나열을 하려고 하는데 항상 뭐 나라고 하는 게 가운데 있는 게 겹칠 수도 있고 뭐 앞이 가대나 또는 가대다 이렇게 앞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가대나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가 3이라면 가는 2가 되고 그러니까 나에 비해서 가는 좀 작죠. 나하고 다를 비교했을 때 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나가 좀 작다.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가대나가 2대 3 나하고 다를 그 자리에 맞게 4대 5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여기를 12로 맞춰주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그 비례식으로 할 때 지금 이 수가 다른데 우리가 그 겹치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수를 12로 맞춰준다는 얘기를 한 번만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례식을 앞에서 했기 때문에 2대 3은 몇 대 12가 되는 거예요? 8대 1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밑에 있는 거는 여기를 12로 맞춰주게 되면 12면 3배 된 거니까 12대 15 이렇게 됐겠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지금 같아졌으니까 여기가 10이었을 때 한 줄로 쓰게 되면 두 줄로 쓴 것을 한 줄로 쓰게 되면 8대 12대 15다.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약간의 미묘한 차이는 뭐냐면 이 자리에서 바로 12로 만들어졌을 때 왜 곱해야 되는지 왜 더하지 않고 곱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비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2대 3은 8대 12와 같지? 4대 5는 12대 15와 같지? 자, 그렇다면 여기가 같으니까 8대 12대 15로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전에 2대 3은 4대 6하고도 같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나로 나타내기 위해서 3과 4의 공배수인 걸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 자, 그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급해서 말도 빨라지고 좀 그랬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앞에서 다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관계를 단원 사이가 어떻게 연결이 됐나. 비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있었고 그 개념을 나타내는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것이 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래프로 될 수도 있고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어떤 생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비라고 하는 것은 두 수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 셋 이상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 고배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문제들은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아이들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개념은 알았는데 계산에서 조금 서투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조금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할 기회는 문제집에서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꺼번에 정리를 쫙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